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 홍정기 교수입니다. 저의 강의는 근골격계 질환을 막아주는 운동법 정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목에서부터 발까지 그냥 각종 관절에 불편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시면서도 어깨나 이렇게 목 막 아파하시고 이런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허리는 지금 60세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85%가 허리가 아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관절이 인대가 파열됐거나 염자가 왔거나 또는 연골이 파열됐거나 뭐 손상을 입었거나 이런 것들이 꽤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뭐 시술도 했고 수술도 했고 그런데 낫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또 조금 좋아질 만하면 또 다시 아파서 병원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보지만 뭔가 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나를 계속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괴롭히는 이런 통증들. 특히 저는 MD, 의사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의사에게 찾아갔다가 병원에서 자, 이것은 다 고칠 것은 우리가 고쳤으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시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시술하고 치료받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통증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 이렇게 궁금해지게 되죠. 이것이 과연 나을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조금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아플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나오는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 목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이 만성 목관절 통증에 시달리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30% 정도 이 만성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요. 허리는 꽤 높습니다.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허리와 고관절 통증 있으신 분들, 특히 고관절도 한 30-40%가 고관절에서의 통증이 있다. 무릎은 한 40% 정도 무릎이 아프다. 발목도요, 요즘과 같이 밖에 나가서 뭐 슬로우 러닝 한다 또는 러닝을 한다 하면서 운동 안 하던 달리기 운동을 하게 되면서 또 발목을 접질린 분도 있고 발목에 무리가 가서 아픈 분들. 그러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또 발목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괴롭히는 분들. 발은 말할 것도 없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족저 근막염 또는 무지외반증, 뭐 지간신경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온몸이 아프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는데도 나가서 사무도 보고 직장인의 이 삶으로서 좀 어느 정도 좀 다이나믹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벌써 목만 아프면 그냥 모든 게 여기다가 그냥 한 40kg짜리 올려놓은 것처럼 아프니까 얼굴도 찌그러지고 굉장히 몸에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근골격계 이런 질환들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꽤 많이 봤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통해서 자, 근골격계 질환이다. 즉 관절이 아픈 거 그리고 또 관절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운동과학적으로 또 임상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관절이 아픈 첫 번째 이유는 급성 부상 때문입니다. 급성 부상이라는 것은 지금 주말에 잠깐
동네 뒷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조그만 돌뿌리를 못 보고 발목을 접질렸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발목의 외측 부위의 인대가 한 부분 쪽으로 파열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완전 파열이냐 부분 파열이냐에 따라서 진단을 내려주는데, 완전히 파열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MRI에 또는 초음파에 인대나 건에 손상이 간 게 보인다고 얘기하시자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급성 부상입니다. 이렇게 발목이 확 돌아가게 되면서 접질리게 되면서 인대가 파열되고 거기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붓고 열이 나고 변색이 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급성 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염증 반응. 이런 것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꼭 시술이 아니더라도 부분 파열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붓게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목, 어깨,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발 통증,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허리를 누군가 나를 타격해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척추뼈가 심하게 옆쪽으로 움직여지면서 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된 이런 부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급성 부상은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서 쉬고 치료받고 약 먹고 하면 낫게 되는 것인데,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통증들은 만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급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이 그냥 방치되고 이렇게 되면서 왔거나, 또는 이렇게 급성으로 부상을 당한 이력이 하나도 없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계속 앞에 있는 모니터 고개를 내밀어서 보고 허리를 구부려서 보는 이러한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하게 되므로 얻는 통증일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제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테니스를 치다가 이 셔틀콕이 멀리 나가는 거를 돌려보내려고 과하게 어깨를 뒤로 썼다가 하면서 늘어난 것이라면 그건 급성인데, 매일매일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 움직이고 구부정한 자세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되고 그 자세를 한 두세 시간 하면 어깨 아프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졌던 그 부위에 어느 날 통증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를 찍어도 뭔가 파열된 건 보이지 않는데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허리까지 아픕니다.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서 또 살펴봤더니 디스크는 멀쩡한데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고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이런 것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건데요. 저를 한번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죠. 근육 불균형. 근육이 불균형해진 겁니다. 근육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주시하면서 어깨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 등은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요. 뒤쪽에 있는 근육들, 즉 목의 뒤에 있는 근육들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목의 근육이 사실 구부리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너 너무 많이 구부러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목을 이렇게 살짝 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던 거북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북목이 만들어지게 되면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뻣뻣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근육 경직이라고도 하고요. 근육 경직이 조금 더 오래 지나게 되면 근육 경련까지 일어납니다. 자, 요것이 곧바로
뒤에 있는 목뼈 디스크를 끌어내는 요인은 아니지만 목이 굉장히 아프고 또 목이 이렇게 펴지게 되면서 목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렇게 망쳐놓게 하는 거죠. 즉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보신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뭐냐? 근육이 앞쪽과 뒤쪽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근육의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도 비정상적인 자세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육은 그 관절을 원래 위치에다 자꾸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면서 근육 수축, 즉 근육이 단축되는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근육이 단축되게 되면요, 근육 안에서 이 근육 섬유들이 계속해서 수축을 진행하면서 압력을 높여요. 압력을 높이고 그것이 결국은 목에 있는 척추뼈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피로감이 나타나고요. 즉 관절이 피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피로감에 기반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근육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근육 수축을 지속한다면 그 지속하는 근육 수축이 압력을 높인다고 그랬는데요. 이때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뇌에 전달돼서 우리로 하여금 통각 수용기라고 하는 통증을 날라주는 신경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훨씬 더 많이 활약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어디에 출혈이 있거나 파열이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근육을 그냥 안 좋은 자세에서 뻣뻣하게 계속해서 오래 썼기만 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뻣뻣해지고 한쪽은 약해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불균형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목 통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약해져 있고요.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뻣뻣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뒤쪽이 뻣뻣해져 있고 앞쪽이 약해져 있는, 앞쪽도 좀 적당히 유연하고 뻣뻣한 것을 가지고 있고 뒤쪽도 적당히 유연하고 뻣뻣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균형이 맞는 상태인데요. 목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잠을 밤에 주무실 때도 이 불균형 때문에 어디로 누워도 목이 아프고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막 주사를 맞고 여기다가 보톡스를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근육 수축을 막아놓으면 괜찮겠지 해서 이러한 것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또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근육이 너무 뻣뻣해서 통증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근육 쪽으로 들어가서 이 근육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관절 교정 운동이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이 불편하시다면 앉아있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또는 상황에서 이런 운동들을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목은 이렇게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돌릴 수 있어야 되고요. 위로도 그리고 밑으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어야 되잖아요. 자, 앞과 뒤의 근육을 함께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또 통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동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 그러면 이 턱을요, 앞쪽으로 거북이 목 빼듯이 이렇게 빼보세요. 그리고 다시 턱이 없어지게 쭉 끌고 오세요. 다시 한번 쭉 빼보세요. 또 쭉 끌어들여 오시고
한번 더 해볼까요? 쭉 빼보시고요. 예. 요런 식으로 제가 3번 한 거거든요. 목이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많이 끌고 나가지 말고, 많이 끌어오지 말고, 가볍게, 통증이 안 느껴지는 범위에서 저처럼 자라목이 나왔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통증이 안 느껴지는 범위에서 10회씩 한 3세트를 하게 되면 목의 긴장감, 제가 아까 목이 너무 뻣뻣해졌다. 어느 날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게 되고 일어나서 내 목이 왜 이래?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때 좀 휴식과 함께 막 건드려서 거기 아픈 데까지 가지 마시고요. 가볍게.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요 동작을 하는데 막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왜냐면 여기 뻣뻣한 근막이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목에서도 뭔가 이렇게 팡팡 터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그거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이 뻣뻣한 것이 풀리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한 10회씩 3회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 두 번째는 도리도리 있잖아요. 예, 제가 도리도리를 하는데 좌측을 쳐다보고요. 다시 우측으로. 예, 사실 상하 도리도리거든요. 우리가 이 도리도리도 있지만 위아래로 지그재그 가듯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물론 목에서 통증은 없어야 하고요. 만약에 저만큼 움직였는데 통증이 경험된다면 더 짧고 작게 요 정도. 예, 요 정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도리도리가 있잖아요. 예, 좌우로 보면서 도리도리를 또 10회 하시는 거죠. 한번 갔다 온 게 하나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요. 목을 아주 자연스럽게 범위를 조절해서, 즉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벌써 목이 살짝 편해집니다. 목에서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근골격계 질환을 떨어뜨리고 목 통증을 낮춰줄 수 있는 3번째 운동은요. 목을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돌리듯이. 그렇죠? 예. 턱이 요 선상에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10회 해보시고요. 이쪽으로도 한번 돌려보실래요? 거꾸로도요. 이렇게.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목을 빼서 어깨와 함께 살짝 이렇게 돌려보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그대로 목만 돌리는 건데요. 요 밑에 있는 어깨가 돌아간다고 해도 막지 마시고 가볍게 어깨랑 같이 이런 식으로 돌리면 목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앞 근육과 뒷 근육이 불균형되어 있는 것을 아주 가벼운 운동, 도구도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살짝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운동들을 조금 모니터 보시다가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목과 어깨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운동들을 가볍게 3분에서 한 5분 정도 넣으셔. 제가 말씀드린 숫자대로 10번씩, 한쪽에 10번씩 한 3세트를 하시면 훨씬 목에 피로가 떨어지고 또 목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깨예요. 어깨는 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깨 아프신 분들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아프실 것 같으세요? 뭐 이두건염이다, 석회건염이다, 오십견이다, 어깨 연골 파열,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실제적인 파열 부상, 근골격계 이 파열로 인한 어깨 병변 또는 이 질환이 아니고서도 또 어깨가 아프신 분이 많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나열했던 여러 가지 어깨 질환에 한 번쯤은 노출되셔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셨든지 수술을 하셨든지 어떠한 처치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운동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는 여러분들 언제나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늘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거나 또는 소파에 기댔을 때도 이렇게 기대기 때문에 어깨는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몰려 있게 됩니다. 앞으로 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요 가슴 근육들은 굉장히 뻣뻣해지고요. 등 쪽에 있는 날개뼈 근육들은 다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돼가지고요. 훨씬 더 늘어나져 있고 탄력을 잃고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깨 역시 앞쪽이 뻣뻣해지고 또 뒤쪽이 약해지는 뭔가 아까 목과는 조금은 다른 근육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 역시 근육들이 앞과 뒤가 어깨를 붙잡고 있는 근육 앞과 뒤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운동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다면 제일 처음 어깨에 이 상완이라고 하는 이 팔뼈 부위를 우리가 가볍게 돌려주는 운동. 아까 제가 목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한번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리고 있죠? 이렇게요. 네. 팔꿈치나 손목이 구부러져 있지 않고요. 제가 어깨만 이렇게 내렸다가 쭉 뽑아서 거의 제 오른쪽 볼에 오른쪽 어깨가 닿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뒤로 뽑았다가 앞으로 또 쭉 끌고 가면서요. 이런 식으로요. 옆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입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한쪽 어깨당 10회씩 한번 돌려보세요. 어깨가 엄청 시원해져요. 그러면 이쪽도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예, 뒤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예,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을 양쪽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훨씬 잘 보고 잘 따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쪽만 한 건데요. 시간이 없으시면 양쪽을 같이 저처럼 뭔가 일하시다가 어깨가 좀 뻐근하고 목도 뻐근하다 그러면 오늘 시니어 TV에서 본 홍정기 교수의 운동을 한번 따라와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더 해볼까요?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어깨를 풀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어깨가 시원해지고요. 목도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에 있는 근육들이 어깨에 와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깨를 아무래도 이렇게 돌려서 운동한 것도 좋은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어깨가 너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한 손을 이렇게 45도로 놓고요. 한 손을 놓은 상태에서 다른 손이 손등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줘요. 하나. 그리고 살짝 다시 올려서요. 또 둘. 예. 여기 내려가면 여기가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또 다시 올렸죠. 또 다시 손으로 내려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손바닥이 내려가서 닿을 수 있게. 상체는 너무 이렇게 숙이지 않고요. 체가는 똑바로 세워서 여기만.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또 손으로 내려보시고요. 또 한번. 아이고, 너무 시원하죠?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반대도 한번. 예, 아이고, 시원합니다. 천천히 내 손을 끌고 와서 내려보시고요. 또 천천히 내 손으로 끌고 와서 내려보시고요.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끌고 와서 내려보시고요. 여기 쭉 늘어나죠? 그 다음에 또 끌고 와서 내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를 좀 풀어주면 엄청나게 이 어깨가 시원해지는데요. 요번에는 양손을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대볼까요? 그렇죠? 머리 뒤에다 댄 다음에 목이랑 같이 한번 어깨를 펴볼게요. 제가 이 앞쪽의 근육들이 다 이루고 있으니까 말려서 뻣뻣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놔도 가슴 근육이 쫙 펴지는데요. 여기서 양 팔꿈치를 모아서 이렇게 구부렸다가요. 일어나면서 위를 보면서 양 팔꿈치를 펴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다시 구부렸다가 완전히 펴면서 목은 천장부. 다시 내려와서 가슴을 완전히 펴보시죠. 그리고 팔꿈치도 더 옆으로 나가게끔 더 펴보세요. 두 번 더 해볼게요. 내려왔다가 완전히 펴보시고요. 예. 하나 더 내려와서 완전히 또 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5번만 했는데 갑자기 아까 꾸부정했던 저의 어깨가 살짝 살아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의 이 충돌하는 증후군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만 딱 해놔도 척추도 펴지고 목도 좋은 자세가 있고 뭔가 이 위에서 목과 어깨가 교정 운동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깨가 아주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깨 운동을 하고요. 이 등을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등과 어깨, 목이 세 관절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관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함께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지금 가르쳐 드려 볼게요. 양손을 이렇게 놓고요. 의자에 딱 앞에 걸터 앉으셔서 저처럼요. 이렇게 놓고요. 요 손을 끌어당길 거예요. 양 옆구리로 끌어당기면서 목은 위로 바라보는 겁니다. 머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쭉 뽑아서 등을 구부리세요. 그리고 끌고 와서 등 완전히 펴고 가슴 펴서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또 다시 앞으로 쭉 끌고 가서 등을 거의 곱추 자세처럼 등이 이렇게 말린 사람처럼 완전히 구부리세요. 그리고 고개는 숙여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또 끌고 와서 위 바라보시고요. 다시 한번 쭉 내려가서 예, 허리까지도 살짝 구부러져야 합니다. 예, 요 운동을 10회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등, 어깨, 이 목까지 완전히 삼위일체로 유연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손바닥 끌고 와서 천장 보고 완전히 앞쪽으로 끌어서 등을 확 구부려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등을 그렇게 구부리면 디스크 터지지 않아요? 이 정도는 문제 없고요. 천천히 하기 때문에 허리에는 크게 심하게 디스크 손상이 오지 않은 이상은 이 운동은 등과 허리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을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꽤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목, 그리고 어깨, 불균형, 그리고 등, 불균형까지 거의 다 이 3박자를 다 해소해 주니까 여러분들의 허리가 훨씬 편안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허리 밑단까지 구부리는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좀 해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살짝 일어나서 의자를 잡고 여러분들께서 허리와 고관절 그리고 무릎에서 또 시원함을 느끼고
통증을 낮출 수 있는 운동들을 몇 개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잠깐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의자를 이런 식으로 제가 저를 향해서 돌려놨잖아요. 돌려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이제 구부리는 동작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구부릴 거냐면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이렇게 벌리셔서요. 요거를 잡고요. 그대로 이렇게 구부렸다 펴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약간 의자 등받이를 의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교수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허리를 펴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왜 교수님은 이렇게 구부리세요? 대부분의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은 많이 허리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뻣뻣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골반을 약간 이렇게 내려놓는 식. 그렇죠?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게 내려놓는 식으로 뒤쪽에 뻣뻣한 근육을 살짝만 풀어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내려와서 두려움 푸시고 살짝 요만큼만 이렇게. 요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부렸다가 저를 보시고 여기다가 손을 대신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보는 겁니다. 양쪽 허리를 골반뼈를 잡고요. 얼마나 이게 밀리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때 허리가 움직여지면서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다 스트레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손을 놓고 끝까지 오른쪽으로 끝까지 왼쪽으로 하게 될 때 이상하게 왼쪽이 더 많이 안 움직이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뻣뻣해져 있는 거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 연속 동작 보여드리면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대로 손 잡은 대로요. 여기서 훌라후프라는 거 돌려보셨잖아요. 훌라후프 돌리듯이요. 이렇게 배 내미시고 돌아와서 인사하듯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양쪽 발은 그대로 땅에 닿아 있고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배 내밀어서 그리고 또 허리 숙여서 이런 식으로 돌리고요. 반대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허리 통증에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대로. 그렇죠? 상체와 골반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배를 살짝 내밀고요. 또 다시. 그러면 몸통의 옆에 있는 근육들, 배 근육, 그리고 이렇게 숙였을 때 인사한 것처럼 이런 등에 있는 근육들까지 싹 풀리게 됩니다. 가끔 이 운동을 시키면 어떤 분들이 여기를 고정해서 이렇게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허리가 더 아프거든요. 무릎 완전히 펴고, 그렇죠? 무릎 완전히 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뭔가 이 고관절과 허리 쪽으로 뻣뻣한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돌리실 때 약간 어지러움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의자를 잡고 안 넘어지시게 천천히 돌리시든지 아니면 등받이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돌리시면 훨씬 안전한 가운데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자를 활용해서 허리를 살짝만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허리 공사가 약간 끝난 건데요. 이때 이 뒤쪽으로 늘 앉아 있으니까 근육들이 뒤쪽으로 다 뻣뻣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자 잡고요. 지금 보시면 무릎을 쭉 필 건데요. 제 발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무릎을 펴면서 이 발 앞부위를 저한테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뒤쪽이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5번 해볼게요. 무릎 펴면서 하나, 무릎 펴면서 둘, 무릎 펴면서 발 앞꿈치를 나한테 끌고 오셔야 돼요. 무릎 펴면서 넷, 무릎 펴면서 5. 반대쪽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무릎 펴면서 하나, 저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계속 앉아서만 있으니까 둘, 다시 펴면서 셋, 또 펴면서 넷, 또 펴면서 5.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고관절 뒤쪽의 근육도 좀 풀리지만 무릎도 좀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무릎이 이렇게 시원해지게 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약간 요만큼만 엉거주춤하게 만드시고요. 이쪽이 만약에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신 분들은 요만큼만 움직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요 정도는 다 무릎을 구부리실 수는 있어요. 긴장감을 풀어야 무릎이 안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운동은 하나, 둘, 마치 자동차 와이퍼 돌아가듯이 옆에서 옆으로 요만큼만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요렇게 5개. 마지막은 절 잘 보세요. 요 무릎뼈가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 둘, 셋, 넷, 5. 제가 이쪽만 스트레칭 했지만 여기 있는 무릎뼈도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나가서 걸으실 때 또는 등산을 가실 때 또는 골프를 하시거나 다른 운동을 하시게 될 때 무릎을 딱 요만큼만 구부리셔서 여기서 이 정도로 돌려주는 것을 5번, 반대로 돌려주는 것을 5번, 앞뒤로 밀어드리자고 그랬죠? 옆으로 움직이자고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릎도 훨씬 시원해집니다. 자, 마지막 관절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의자 막 잡으시고 등받이 잡으셔서 제 발목 잘 보세요. 발목이나 발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발목 돌리는 거 보이세요? 둘, 셋, 넷, 5.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반대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발목이 얼마나 시원해진지 모릅니다. 모든 뻣뻣했던 근육들이 유연하게 되고요. 반대로도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예, 발목만 아주 천천히 돌리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놓고 발목을 위해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발바닥에 있는 근육도 스트레칭하고 힘을 넣어서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게끔 그냥 스태퍼라고 하죠.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 전체적인 관절을 여러분들이 디톡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관절 운동들은 편하게 집에서 쉽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주의사항 몇 개를 드리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만약에 불편감이 느껴지면 천천히 하십시오. 숫자를 조금만 빼서 하십시오. 즉 횟수를 적게 하십시오. 그래서 5개까지는 안 아팠는데 6개 할 때 막 아프고 7개 할 때 더 아프다. 그러면 5번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서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라고 딱 말을 들어. 그러면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일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나이가 40 중반인데 여기서부터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못하고 어깨 드는 것도 못하면 내가 과연 인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관절의 근육 불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맨손 체조와 같은 맨몸 운동은 전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몸이 지쳐 있고 뻐근하고 힘든 상태가 됐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제가 드렸던 운동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루틴을 좋아합니다. 루틴 삼아서 여러분들도 관절의 이 통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맨손 체조로 뭔가 근육 불균형을 풀어내고 또 젊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서 이 운동을 드렸습니다. 자, 근육의 문제는 근육으로 풀어야 합니다. 근육의 뻣뻣함, 약화로 불균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가서 또 무거운 중량을 들고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불균형 상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육 불균형이 강화되는 꼴입니다. 오늘 드린 저희 시니어TV에서 드린 이 운동들로 불균형을 먼저 잡아놓고 불균형을 먼저 해소하고 운동하셔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